드론킷 파이썬을 가지고 드론의 상태를 조회하고 또 상태에 대한 변경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파이썬 드론킷 파이썬에서 커넥트 메소드를 사용법을 배웠죠. 커넥트 메소드 가지고 이제 그 기체에 드론킷과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베이클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베이클 클래스의 이 오브젝트는 우리가 이제 드론킷 파이썬 프로그램 할 적에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해당 기체를 조회하거나 어떤 상태를 변경하거나 뭐 미션을 수행하거나 하는 모든 경우에서 이 베이클 오브젝트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론의 이제 상태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도 결국 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베이클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 값을 조회하고 그 조회된 속성 값을 또 특정 커맨드를 사용해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변경을 통해서 기체의 그 상태를 변경시키는데요. 뭐 아밍을 건다든지 또 아니면 이동하는 목적지를 변경시킨다든지 속도를 변경한다든지 뭐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드론에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베이클 속성 값을 우리가 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교재에 보면 베이클 뭐 버전부터 해서 각각에 대한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API 리퍼런스 쪽으로다가 링크를 누르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우선 그 이제 베이클의 버전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속성에서 보면 이 속성 오브젝트는 3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우 버전, 오토파일럿 타입, 그리고 베이클 타입 이런 이제 3개의 버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값을 이제 리턴하는 거는 이제 버전 정보를 이제 APM 뭐 콥터 3.3.2, RC4 이런 형태로 오토파일럿 버전을 펌웨어 버전이죠. 펌웨어 버전을 리턴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그 테스트 소스를 가지고 이제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커넥트문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베이클의 이제 버전 속성을 불러오는데요. 버전 속성을 바로 불러오면 이제 전체 오토파일럿 펌웨어 버전이 아까 이제 교재에 있던 것처럼 이제 전체 버전이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버전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버전에 아까 이제 우리 교재에 있었던 것처럼 API 매뉴얼, API 가이드 쪽에 있었던 것처럼 이 메이저 버전, 또 패치 버전, 릴리즈 버전을 따로따로 호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한번 프로그램을 예제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서 어떤 형태로 가져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드파일럿 시트를 기동하고요. 네, 시틀이 기동됐고요. 드론키 파이썬 examples 밑에 베이클 스테이트 디렉토리 안에 베이클 state.py를 실행시킵니다. 네, 커넥트 문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드론키 시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아드파일럿 시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커넥트 문에 그 포트 번호를 아드파일럿 시트 포트 번호인 14550으로다가 붙여주셔야 됩니다. 14550 커넥트 문 붙여주셔야 돼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펌웨어 버전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맨 처음 그 펌웨어 오토파일럿 펌웨어 버전 해서 베이클의 버전 어트리뷰트를 그냥 출력했을 적에는 이렇게 이제 펌웨어에 대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펌웨어 버전 나오는 표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APM 콥터 4.4.0 버전의 개발 버전이다.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 속성에 대한 이제 세부 메이저 값 그리고 마이너 버전 까지 따로따로 보고 싶을 때 그리고 패치 버전 요 세 개를 따로따로 보고 싶을 적에는 뒤쪽에 이제 샘플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처럼 베이클 버전 점 메이저 마이너 패치 이렇게 하고 어트리뷰트의 또 세부 어트리뷰트를 다시 호출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버전 속성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값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뭐 참조용으로 읽어올 때 사용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될 일은 없고요. 뭐 GCS 같은 걸 만든다든지 할 적에는 이제 버전 속성 값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는데 드론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할 적에는 뭐 버전 체크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클 로케이션 카퍼빌리티라는 속성 값이 있는데요. 베이클 capability, capability로 하면, 베이클의 이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지금 FC에 우리가 이 드론킷을 가지고 이 FC에 할 수 있는 명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특정 커맨드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이 커맨드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지금 펌웨어의 환경인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적에 사용되는 명령인데요. 속성 값인데요. 그런 걸 이제 capability 속성 값으로 조회를 하면 되는데, capability 속성 값은 capability 오브젝트 안에 여러 개의 또 속성 값들이 있는데요. 미션 플로트, 그래서 미션이 수행할 수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파라메타 플로트 메시지는 파라메타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미션 인티저는
미션에 대한 인티저 메시지 타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위에는 이제 플로트 메시지 타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 그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맨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커맨드 메소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파라메타의 유니언 메시지 타입을 지원하는지 여부, 그리고 FTP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예, 커맨드 라인에서 오프보드로 어티튜드 타겟, 요거는 이제 오프보드 모드를 지원하는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기체를 오프보드에서 조종할 수가 있는지 여부, 그래서 어티튜드 타겟,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변경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티튜드 타겟 중에 로컬 NED를 지원하는지, 로컬 NED는 어티튜드 타겟은 GPS 정보 가지고 이제 어티튜드 타겟 목적지 정보를 주는 거고요. 타겟 로컬 NED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 기준으로 해서 거리로 목적지를 주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altitude 타겟 글로벌 인트, 그래서 커맨드 포지션하고 벨로시티 타겟,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여부. 이건 이제 뭐 나중에 뒤쪽에 가면은 이런 set attitude target 글로벌 같은 것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니까요.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이제 펑션들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하는 거고요. 테라인 정보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모터 컨트롤이죠. 모터나 서버 컨트롤을 직접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플라이트 터미네이션, 비행 종료를 시킬 수가 있는지, 커맨드, 그 다음에 컴퍼스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우리가 이제 캐퍼빌리티 속성 가지고 우리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샘플을 보시면요. 아까 버전에서 릴리즈 타입하고 릴리즈 버전, is stable,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속성 값 중에. 그래서 릴리즈 타입, 디벨로프, 릴리즈 버전 0번, 스테이블 릴리즈냐, 그거는 이제 폴스겠죠, 당연히. 개발 버전이니까. 이런 것들 표시가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오토파일럿 캐퍼빌리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 나오는데, 미션 플로트, 메시지 타입,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클의 캐퍼빌리티스의 미션 플로트, 그리고 베이클스의 캐퍼빌리티스의 파라메타 플로트, 미션은 인티저, 커맨드 인티저, 파라메터 유니언, 이런 것들 여기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면 true고,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 적에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베이클 로케이션 글로벌 프레임인데요. 로케이션 글로벌 프레임은 베이클의 로케이션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속성 값인데요. 글로벌 프레임 기준으로 해서 로케이션 글로벌 위치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WGS84 좌표계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 표준을 따르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위도경도, 좌표, 해발, 고도,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이제 그 좌표 정보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케이션 글로벌 속성은 로케이션 글로벌, 예, 속성은 위도, 경도, 그리고 고도, 해발 고도입니다. 요거는. 예, 그래서 해발 고도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클의 로케이션 속성 안에 글로벌 릴레이티브 프레임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티브 프레임 속성은 아까 이제 그 글로벌 프레임 속성 값과 틀린 게 릴레이티브 프레임이니까, 예, 홈 포인트 기준에서의 위치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예, 좌표값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릴레이티브 위도 경도는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위도 경도는 똑같이 사용하는데 알트 고도가 이제 홈 포인트에서의 기준에서의 고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0이면 네, 홈 포인트 그러니까 기체가 맨 처음에 이류 아밍을 했을 때 이제 홈 포인트가 지정이 되죠, 자동으로. 그래서 아밍을 했을 때 홈 포인트가 지정이 되는데, 그 홈 포인트 지정된 고도에서 30m 위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 30m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GPS 기준으로 해서 기체를 이동시킬 적에 대부분 이제 이 로케이션 글로벌 릴레이티브 속성값을 가지고 변경을 하거나 조회를 해오죠. 예, 해발 고도를 하면 사실 이제 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요. 좀 알기 힘드니까 릴레이티브를 로케이션 글로벌 릴레이티브 속성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로케이션의 로컬 프레임이라고 또 있어요. 로컬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예, 로컬 프레임, 예, 로컬 프레임은 진짜 이제 홈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XYZ 좌표에서 병영 값이죠. 예,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하면 예, 글로벌 로케이션은 이렇게 이제 해발 고도하고 위도 경도가 나오게 되고요. 릴레이티브 어티튜드는 고도가 이제 홈 포인트 기준에서 현재 이륙하지 않았으니까 거의 0으로 나오죠. 예, 0으로 나오고, 로컬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NED 기준으로 해서 NED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스 북쪽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동쪽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글로벌 프레임, 그리고 글로벌 릴레이티브 프레임, 그리고 로컬 프레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위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베이클 다음에 베이클 어티튜드가 있는데요.
어티튜드는 이제 피치, 요, 롤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속성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 주의할 거는 이제 피치, 롤, 요 보통 이렇게 이제 순서들을 많이 이제 부르는데 이제 이 순서는 피치, 요, 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라디안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기체의 그 자세, 자세의 정보를 가져올 때 이 어티튜드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벨로시티. 벨로시티는 XYZ 축 기준으로의 속도 정보가 나오게 돼요. 속도 정보를 가져올 때 벨로시티 속성 값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샘플에서 이제 어떻게 수행이 됐냐 하면 베이클 어티튜드하고 베이클 벨로시티 이걸 출력을 해보면 어티튜드는 이렇게 나옵니다. 피치에서 거의 뭐 지금 0에 가깝죠. 거의 수평 자세니까 지면에 지금 대기 스탠바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 000으로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벨로시티도 마찬가지로 거의 00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클 GPS 정보를 가져올 때 GPS 제로 속성 값을 사용을 합니다. GPS 정보는 그 EPH, EPV, EPH는 HDOP를 말하는 건데요. HDOP라고 하면은 수평 위치 오차를 얘기합니다. 수평 위치 오차. 그래서 이제 GPS가 우리가 이제 그 드론의 위치를 알아낼 때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때 좌표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위성 3개를 이용하죠. 이제 고도까지 알아내려면 위성 4개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성들을 가지고 이제 삼각 측량법을 가지고 이제 그 위치 정보를 알아내는데 이게 위성이 항상 이렇게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거든요. 지구 위에서 계속 변하고 있는데 삼각 측량이 정확하게 되려면 이 위성이 이렇게 너무 가깝게 있으면은 사실 좀 오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위성이 각각 위성이 3개의 위성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삼각 측량이 정확하게 되죠. 뭐 그거는 이제 뭐 좀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수평 위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수평 위치 오차의 값이 위성의 위치에 따라서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HDOP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오차 값이니까. 수평 위치 오차는 0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근데 0이 되면 안 되고요. 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보다 작으면은 아주 우수한 거고요. 그리고 뭐 2에서 3의 값을 가지면 우수.
그리고 4에서 5의 값을 가지면 보통 6 이상이면은 오차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행할 적에 5 미만의 HDOP를 가지는 게 좋고요. VDOP는 이제 수직 오차입니다. 수직 위치 오차인데, 수직 위치 오차도 마찬가지로 5 미만의 값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작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제 픽스 타입은 GPS가 지금 2D 픽스가 됐는지 3D 픽스가 됐는지, 실제적으로 이제 위치에 가면 3D 픽스가 돼야지 정확한 GPS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픽스는 뭐 당연히 안 되고요. 2D 픽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차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새틀라이트 비저블은 현재 잡혀 있는 위성의 개수입니다. 인식되고 있는 GPS에서 보이는 위성의 개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GPS 제로 그 속성 값에서 이런 값들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GPS의 상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샘플 프로그램 보면 GPS의 베이클의 GPS 제로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하면 GPS 인포를 이제 간략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HDOP나 VDOP는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픽스된 지금 GPS의 개수, 타입이죠. 픽스 타입. 그래서 6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6번이 이제 3D 픽스가 된 거죠. 6이 이제 3D 픽스고, 넘버 세틀라이트 이거는 이제 위성 현재 잡히는 위성의 개수 10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이제 속성값 밑에 직접 이제 또 EPH나 뭐 EPV, 픽스 타입 이런 속성값들 직접 지정을 해주면 세부적인 속성값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